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삼국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들이 서로 발전하고, 그다음에 서로 경쟁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삼국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백제가 한강 근처에 정착을 해서 잘 나가는 모습을 확인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구려가 지금까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구려의 성장 과정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지금까지의 고구려의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왕들입니다. 그쵸? 태조왕이 있었고, 고국 천왕이 있었고, 고국 원왕이 있었고, 소수리망까지. 자, 요 왕들까지는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이 시간에 고구려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잠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 위로 올라가면 나라가 크게 발전한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나라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이제 시간의 변화인 거죠. 그치? 시간. 자, 우리 살펴볼까요? 자, 그래프를 통해서 대충 그려보면, 자, 요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가는지, 뭐 때문에 올라가고 뭐 때문에 내려가는지를 잠깐 살펴볼게요. 자, 태조왕 시기 때, 자, 우리 국내성으로 수도 옮겼던 거 기억나죠? 자, 졸보는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쵸? 자,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 다음에 옥저를 정복할 정도의 나라가 국력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요거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자, 고국 천왕 시기 때, 자, 잠깐 끊겨서 죄송합니다. 자, 고국 천왕 시기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요? 자, 고국 천왕 시기 때는 이 귀족들의 세력이 너무 커가지고 얘네들을 나누기 위해서 귀족들을 부하로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원래 귀족들의 땅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동서남북으로 나눴다라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기억 안 나면 이전 강의 틀어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그 다음에는 문제가 뭐였느냐. 자, 고국 원학 때 뚝 떨어지고 있다. 자, 왜 떨어지고 있죠? 자, 이때 고국 백제의 근초고 왕이 침입을 했었죠. 자, 침입을 하는 바람에, 고국 원왕이 사망했던 거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을 친 이 나라를 누가 살려보려고? 자, 소수림 왕이 살려보려고 3콤보로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기억나세요? 자, 불교, 율령, 태학 요 세 가지는요. 소수림 왕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3단 콤보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거는 지금까지의 이 개혁이 성공하면 이제 고구려는 문제를 극복하고 잘 나가는 거고 실패하면은 망하는 거죠. 그쵸? 성공하면 잘 나가는 거고 실패하면 당연히 망하는 거지. 그치? 자, 이 다음에 올라온 왕이 그 유명한 바로 광개토대왕인데요. 자, 여러분도 아는 왕이 나온 것을 보면 아, 개혁이 성공했겠구나 라는 거 대충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광개토대왕과 그 아들 장수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이번 시간 학습 목표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광개토대왕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가야와 외가. 자, 여기는 가야죠. 그쵸? 여긴 가야. 그 다음에 여기는 외가 서로 손을 잡고서 누굴 공격해? 자, 우리 기억나죠? 이 사람 누구였어? 신라의 내무랑이었죠. 그쵸? 자, 신라의 내무랑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자, 가야와 외가 손을 잡고서 신라를 침공을 하게 되자, 자, 신라에서도 자,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내무랑의 외교였지, 그치? 자, 광개토대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개혁의 성공을 시험해 볼 겸, 여러분 바깥이 좀 시끄럽네요. 자, 개혁이 성공했는지 한번 시험을 해 볼 겸, 자, 직접 신라와 손을 잡고서 가야와 외를 함께 박살을 낸 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자신의 힘을 확인했던 광개토대왕은 자, 이제 가야 외에 박살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다는 얘기는 나라가 이전의 위기에서 벗어났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고구려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자, 광개토대왕이 지금 분노한 것 중 가장 큰 하나는 바로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겁니다. 여기서 할아버지 누구야? 고국 원왕입니다. 그죠? 고국 원왕의 원수를 갚는 겁니다. 고국 원왕의 원수 누군데? 당연히 백제 아닙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얘의 목적은 지금 백제를 혼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마침 백제는 지금 왕자와 삼촌 사이에 서로 왕을 하려는 싸움이 나가지고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은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백제를 적극 공략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당시에 백제 땅을 지도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원래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지 어디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냐고요? 다 칠해져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 다 백제 땅입니다. 알겠지? 여기 백제 땅이 어디였는지 살펴볼게요. 여기 여러분이 아는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학교 있죠? 성내중학교 있지, 그치? 여기 밑에가 올림픽공원, 강동구청역, 그 다음에 여기 한강,
여러분 다 여기 아는 동네죠, 그쵸? 천호역, 강동역 있지, 그치? 여러분 여기도 백제 땅이었고요. 한강을 건너서 있는 이 동네도 다 이 당시에 백제 땅이었습니다, 그죠? 여기 다 백제 땅이었단 말이야. 한강 근처 우리나라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되는 좋은 땅이 다 백제 땅이었습니다. 여기 패까지 이제 광개토대왕이 밀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기만 하면은 당시 백제 왕이 살고 있었던 풍납, 토성, 몽촌, 토성까지 들어가가지고 백제를 완전 박살내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때 광개토대왕은 우리가 지금 백제를 쳐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백제를 공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하나 찾아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무엇을 알게 됐느냐? 바로 중국 쪽의 문제였는데요. 원래 중국에는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 BC 갈 때 같이 한번 살펴봤었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한나라가 멸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노란색 두건을 쓰고 반란을 일으키게 됐대. 어떤 애들이 있었어? 황건적의 난 있었죠. 그쵸? 황건적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한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몇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쪼개져 있으니까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분열되어 있으니까 병력도 나뉘어져 있고 힘을 합치기가 어렵다. 자, 힘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결국 머릿수가 많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작다는 얘기죠, 그쵸? 머릿수가 작습니다. 작으니까 고구려가 중국이랑 전쟁에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구나. 전쟁에서 중국이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 살펴볼게요. 자, 중국이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고 반대로 고구려는 이기기 쉽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고구려가 야, 백제도 중요하지만 이 틈을 노려서 중국 쪽으로 진출하면 큰 영토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중국 쪽으로 굉장히 많은 영토를 넓히는 정복전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첫 목표였던 백제에 대한 압력도 어느 정도 성공했고 그 잘 나간다는 중국에게도 못지않은 능력을 보여주었으니까 이 광개토대왕의 이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장난이 아닙니다. 겠죠? 나 광개토대왕 정도면 중국 황제랑 이제 별 차이 안 날 정도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 황제만이 할 수 있었다고 알려진 연도수 세는 방법, 연호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됐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연호를 광개토대왕이 마음대로 정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호가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미 이전에 수업을 했지만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호가 뭐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 탄생으로 기준으로 세는 게 지금 우리의 연호라고 했었죠? 우리가 학교에서도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옹클에서도 정리를 했었죠? 자, 이 시간이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이 광개토대왕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하면은 달력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광개토대왕 기분에 따라서 갑자기 300년이었다가 다시 1년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5년으로 돌아갔다가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요, 이렇게 연호를 바꾸는 거를 사람들이 시간을 지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지배하는 거는 위대한 중국 황제만 할 수 있다. 연호는 중국 황제만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광개토대왕은 내가 중국 황제에 비해서 별 차이가 안 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무시하고 연호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정책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 황제나 광개토대왕이나 당시 권력이 비슷했구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워낙에 전쟁에서 많이 이기고 중국과 대등한 능력을 발휘를 했기 때문에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아들은 광개토 대왕 릉비, 릉이면 무덤이죠, 그쵸? 자, 무덤에다가 비석을 세워가지고 우리 아빠는 이런 일도 잘했고 저런 일도 잘했고 이런 일도 잘했고 하는 것을 다 글로 써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개토 대왕 때 고구려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광개토 대왕은 너무 열심히 전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오래 못 살고 사망하게 됐습니다. 했죠? 자, 그러나 광개토 대왕이 뒤를 이었던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넓은 땅을 개척한 왕이다 라고 해서 광개토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줌으로써 광개토 대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여러분 이렇게 광개토 왕이라고 부르는 건요, 자기가 직접 붙이는 이름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사람의 업적을 평가해서 나중에 죽은 뒤에 붙이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광개토 대왕 잠깐 학습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왕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신라에 침략한 왜를 물리쳤다.
자, 신라에 침략한 외를 물리쳤고 가야 지역으로 진출했다는 거. 자, 여러분 이거는 확인했었죠? 이 당시에 신라 왕이 누구였어? 내물왕 있었지, 그치? 그 다음에 연호를 사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릉비에서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써둔 비석이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 다음 왕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 광개토 대왕의 아들, 이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아들 장수왕이 이루는 모습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수왕은요, 왕 칭호 그대로 아주 오래 산 왕입니다. 알겠죠? 단순히 왕이 오래 살아서 대단한 건 아닙니다. 왕이 오래 살았다는 건요, 왕이 전쟁에 나가서도 안 죽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왕이 암살도 안 당했다는 뜻입니다. 진짜 그냥 하늘이 도와줘야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살아있는 긴 시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100년 가까이 산 거죠. 그쵸? 여러분, 97살을 산 거면 지금도 오래 산 겁니다. 그쵸? 자, 이 장수왕 시기 때는 그래서 고구려는 지금까지 못 해본 것들 다 해보고, 나라 잘 나갈 수 있는 것만큼 잘 나가보고, 굉장히 잘 나갔던 시기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9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자세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장수왕이 지금 당시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미 아버지 때 중국의 애들이 이제 못 막을 수 있을, 그러니까 고구려가 진출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다 갔습니다. 이 이상 가면은 고구려도 상당히 많은 타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백제 쪽으로는, 한강 남쪽으로는 아직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수왕은 남쪽으로 적극적으로 내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일이죠? 왜냐면 증조 할아버지 원수를 아직 지금 못 갚아줬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좋은 땅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장수왕은 복수의 완성을 위해서 백제를 완전히 박살낼 전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광개토 대왕 때 하도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귀족들, 그 다음에 여러 부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또 전쟁이야? 나 이제 전쟁 그만하고 싶은데, 귀찮은데, 안 나가고 싶은데, 너만 가면 안 돼? 라며 왕한테 쉽게 말하면 개기는 거죠. 그쵸? 자, 이 개기는 귀족들, 부자들의 세력을 장수왕이 말 안 듣는 놈들 먼저 좀 박살을 내놔야 내가 쉽게 전쟁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에 앞서서 이들의 세력을 팍 깎아놓을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장수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원래 고구려의 수도는요, 우리가 저번에 알고 있듯이 국내성입니다. 원래 그 전에는 졸본이었지, 그치? 졸본이었다가 국내성으로 옮긴 거죠. 자, 여러분, 수도니까요, 왕도 살고요, 귀족도 살고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수도니까 땅값도 무지 비싸가지고요, 이 비싼 땅을 국내성에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귀족들은 당연히 굉장한 부자에 굉장한 세력을 가진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이나 그때나 돈이 많으면 여러분 권력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수왕은 이렇게 귀족들을 한꺼번에 엿먹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 때부터 모아놓았던 군대를 바탕으로 귀족들을 엿먹이고 수도를 아예 남쪽에 있는 평양성으로 옮겨버리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국내성의 재산가치 땅값 어떻게 되는 거야? 뚝 떨어지는 거야. 왜? 여기까지는 수도였잖아요. 그쵸? 살고 싶은 사람이 많겠지? 살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집값이 올라가. 근데 이제부터는 수도가 아니야. 아니니까 살고 싶은 사람이 줄어들겠죠. 그쵸? 그러니까 땅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자, 자연스럽게 국내성의 재산가치 땅값이 떨어지면서 평양성을 따라서 가야겠지. 얘네들은 어쨌든 직업이 왕 밑에서 부하로 일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왕한테 대들긴 했지만 얘네들은 뚝 떨어진 집값을 팔아버리고 다시 평양으로 옮기면서 얘네들 역시 돈 다 써버려가지고 세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면서 왕한테 덤비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수도를 이전한 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 부르느냐? 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자주 나올 말입니다. 그렇죠? 천도, 수도를 옮겼다는 거 꼭 여기서 기억을 하고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쪽에 있는 수도를 옮기고 나서 본격적으로 남쪽으로 나가기 쉬워진 장수왕은 남쪽 진출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는데요. 이 정책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남진정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 꼭 기억하고 가실게요. 장수왕의 대표적인 정책, 남쪽으로 진출하는 정책, 남진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자, 백제는 사실 이 당시에 장수왕이 너무 준비를 많이 하고 남쪽으로 완전히 밀고 내려올 준비가 확실한 상황이라 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이기기 어렵겠다고 생각을 해서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고구려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대입니다. 중국도 이거를 안 들리는 척 그냥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자, 고구려는 완전 신이 났겠죠, 그쵸? 자, 백제왕, 당시의 계로왕은요, 이 상황이 정말 당황 그 자체입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고구려가 원수 갚겠다고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멘탈 붕괴에 빠진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느냐? 게임에 완전 미치게 됐습니다. 그죠? 이 당시에 무슨 게임이냐? 바로 바둑에 완전 빠진 거야. 왕이 지금 막 어떻게 막지 뭐하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맨날 바둑만 두고 있으니 결국 장수왕이 크게 쳐들어와서 계로왕을 박살내고 결국은 죽여버리게 됐습니다. 드디어 원수가 아픈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이 위례성 전체 한강 아래쪽을 고구려의 땅으로 만들어버리게 됐구나. 이제 여러분 사는 동네까지 전부 고구려의 땅이 됐습니다. 자, 백제는 수도에서 쫓겨난 거죠. 자, 그 결과, 자, 우리 결과 이제 정리해야지, 그치? 장수왕 시기 때 한반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는 역시 고구려 되겠습니다. 자, 백제는 수도를 빼앗긴 뒤에 개판 5운전인 상황으로 고구려를 크게 증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는 왜 마찬가지냐? 광개토대왕이 도와줬을 때만 하더라도 신라가 고구려한테 굽신굽신했는데 이제 광개토대왕은 아니지, 그치? 우리 어려울 때 도와준 왕 아니란 말이야. 근데도 고구려는 그 이후에도 계속 간섭하고 짜증나게 하는 거야. 자, 얼마나 많이 간섭을 하게 되었느냐? 당시 신라의 경주에서는요, 그릇이 하나 출토가 됐는데 이 그릇에 뭐라고 써있느냐? 대단한 광개토대왕 그릇이라고 써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직접 밭도 얻어먹고 갈 정도로 신라가 고구려한테 굉장히 굽신굽신거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다 고구려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고구려를 싫어한다는 뜻에서 의견을 같이 하는 백제와 신라가 점점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뜻을 같이 하게 된 백제와 신라는 같이 고구려와 전쟁할 것을 약속하게 되었고 곧 두 나라는 사이가 아주 좋아져가지고 동맹을 맺게 됐습니다. 자, 이 동맹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백제의 제, 신라의 나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 두음법칙 알죠? 그쵸? 자, 두음법칙 적용해가지고 나제 동맹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 라는 거 하나 확인을 하시고요. 자, 우리 마지막 내용 정리하고 수업 마칠게요. 자, 장수왕은 그러거나 말거나 아버지를 자랑했듯이 여러분 아까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웠다 그랬는데 그 세운 사람이 바로 장수왕입니다. 겠죠? 자, 아버지를 자랑했듯이 자신의 정복 사업이 적당히 정리된 이후에 나도 자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의 한반도 충청북도 충주에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충주 고구려비를 세우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그가 살아가 있는 100년 동안 굉장히 잘 나갔구나라는 거 정리하시고 학습지 확인하면서 우리 수업 마칠게요. 자, 보겠습니다. 국내성에서 어디로 수도 옮겼다고? 평양으로 수도 옮겼다고. 자, 그 다음에 남진 정책 펼치게 됐다고요. 남쪽으로 진출한 정책입니다. 라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 자, 백제의 수도인 어디가 함락됐어? 한성. 요거 다른 말로 위례성. 같은 표현입니다. 겠죠, 여러분? 9호선 타면요. 한성 백제역이 있습니다. 자,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 자, 신라의 나, 백제의 제. 한 글자씩 땄습니다. 겠죠? 장수왕의 업적을 기록한 비성 뭐였죠? 자, 충주 고구려비였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고구려가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됐구나 라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우리 수업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